네,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추우시진 않으신가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저는 YG과학원에서 그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고 원장직을 맡고 있는 유경훈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선사부 PPT인데 어째서 강일구라고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일단 선사부 맞습니다. 여기 지금 제목이 잘못 적혀있는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신원지 과학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YG과학원에서는 저는 현재 원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 생명과학 단과 만으로는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 중에 한 명이고요. 매해마다 200명 가량의 수강을 2학년 애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의 수업 포인트를 간략하게 3개로 정리해봤는데 이제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유쾌한 면학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쾌한 면학 분위기가 어째서 수업 포인트이지? 라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2학년 학생들이 사실 많이 힘들어요. 2학년 이과 애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가장 영향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탐의 비중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사실 수학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생님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밟아왔기 때문에 사실 수학의 비중이 커지는 거는 수학은 원래 이런 과목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탐은 통합과학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물화생지로 나뉘다 보니까 과탐의 비중이 진짜 많이 늘어나거든요. 솔직히 통합과학 공부에 했거나 공부를 시켜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실 2, 3주만 빡세게 시키면 사실 1등급 잘 나옵니다. 솔직히 통합과학은요. 그런데 이제 문화생지로 나뉘면 그렇게 준비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탐의 비중이 너무 갑작스럽게 확대가 됨에 따라 아이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그럼에 따라서 오늘 또 YG과학원 또 가야 되는 클리닉 계속 가야 되고 너무 힘들다, 따분하다 보다는 오늘 YG과학원 가는 날이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유쾌하게 수업 받고 잘하고 와야지 라는 것이 저의 지향점 중에 하나고 그런 식의 분위기로 저희 학원을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저희 조금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럼에 따라서 학생들이 저희를 러닝메이트로 여김에 따라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YG과학원의 가장 모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넘치는 이제 퀄리티의 자료량인데 말과 같이 넘치는 이거든요. 사실 저는 숙제를 줄 때 학생들에게 얘가 이것까지 할 수 있겠어? 라고 싶을 정도로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다 소화를 못해도 그러니까 학생들은 100문제를 주더라도 이 사람 학생 심리상 80문항 정도만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80문항을 주면 60문항만 이렇게 알아서 줄어들거든요. 학생 심리상. 그러니까 차라리 아게싸가리 많이 줄여버리면 어차피 그거를 알아서 아이들이 커트라인을 지키면서 할 테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물심양면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강좌 계획서를 보시면 제가 주간지로다가 매주마다 RNA라고 하는 주간지가 나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브로셔 말고 강좌 계획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좌 계획서가 동봉이 같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혹시 안 돼 있나요? 여기 혹시 강좌 신청서 밑에 뭔가요? 네, 그거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이제 제 수업 계획서를 쫙 작성을 해놨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숙제를 보시면 제가 제 밑에 조교진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이 강동구 기출문항을 싹 선별하고 그 다음에 시중 교재 문제들을 싹 선별해서 낮은 퀄리티에 있는 문항들을 다 도려내고요. 그 다음에 그 엄선된 문제들을 선별해서 100문항가량을 매 주마다 RNA라고 하는 주간지로 이제 드리게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4주차 때 YGN제라고 하는 문제풀이집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YGN제는 자기소리, 그 다음에 올해 수특 이 2권을 필두로 해서 2권을 더 섞어서 총 4권 분량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3주간 주간지로 받는 주간지의 3권 정도, 그 다음에 YGN제의 4권 정도, 그러면 총 7권 정도의 분량을 푸는 것이고 숙제량이 비교적 많은 편이긴 하다만 사실 생명과학은 숙제량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생명과학은 물리랑 화학과 달리
개념과 문항이 아예 따로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배웠다 하더라도 이걸 문항으로 연결시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념은 개념대로 유형은 유형대로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경험, 요게 1등급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함에 따라 많은 선지들을 봄에 따라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럼에 따라 그것을 체화시켜야만 1등급이 나오는데 선사고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이 직관적 문제풀이에 대한 거는 사실 수능적 경향성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직관적 문제풀이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강사니까 할 수 있는 풀이 선생님, 제가 그런 풀이를 어떻게 해요? 선생님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닌데 이런 풀이를 제가 극도로 혐오합니다. 왜냐면 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풀이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응당 강사로서의 태도고요. 그래서 저는 직관적 문제풀이를 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풀이가 납득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저의 세 번째 수업 포인트인데 왜 저를 선택해 주셔야 되냐를 얘기를 해보면 제가 사실 각 학교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정말 많이 저한테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배제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교 10등에 있는 아이들은 전교 10등 10명이 다 듣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애들이 워낙 많이 데리고 있는 강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문제는 선사고도 제가 이제 최상위권 애들을 데리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여기에서 사실 선사고는 직관적 문제풀이가 그닥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선사고는 서술형이 어마무시하게 까다롭게 나옵니다. 아마 선사고에서 제가 들었던 거로는 영어가 그렇게 서술형이 까다롭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선사고가 대체적으로 서술형을 까다롭게 내는 학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서술형이 진짜 까다롭게 나오거든요. 그 서술형이 학교 교과서 그리고 학교 프린트가 있습니다. 선사고는 학교 프린트를 주는 몇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 프린트를 달달달달 외워가고 있어야만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선사고 두 개의 까다로운 서술형까지 같이 다 대비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항들을 저희가 다 제작을 해서 직접 테스트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사고 세명과의 출제 경향성이 첫 번째 여기 보면 재작년도 2학기 기말고사 수학형 4번이거든요. 제가 이거 봤을 때 진짜 경악을 뭉치 못했는데 다음 사진과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생물의 명칭을 쓰시오. 샵 외래종, 샵 주변식물 초토화. 그리고 이 그림만 보고 얘가 무슨 생물인지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런 수준의 이런 문제는 어느 학교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과서와 프린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애들도 보면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털렸었거든요. 이게 근데 1번, 2번만 있냐? 사실 이 옆쪽은 제가 짜는 겁니다. 6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만 보고 이 키워드만 보고 무슨 생물인지 맞춰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내는 학교는 이 동네에서 선사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를 참고를 열심히 해서 그 수업들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학기 기말고사 17번은 고전적인 고상 기출 문항이 다수 출제된다. 이 고전적인 게 거의 연도가 어떻게 되는 지금 작년 수능이 2025년도 25 학년도 수능이잖아요. 그런데 선사고에 나오는 고상 기출 문항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냐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문제를 냅니다. 지금 그러면 작년 수능이 2025학년도 수능이었는데 2016학년도 수능을 낸다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오래된 고상 기출 문제거든요. 지금 자기소개에는 그런 문항 자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에 있지도 않은 고전적인 기출 문항들을 출제한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대비를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선사고 프린트의 지역적 개념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해서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프린트랑 이거랑 비교해봤을 때 이게 좀 다른데 이거 조금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아니면 얘들아 이거는 너네들 전통적으로 썼으니까 이거 조금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선사고 프린트의 지역적 개념에 대한 피드백을 항상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 출제 경향성을 담은 활동지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활동지와 객관식 활동지 이렇게 따로 한 세트씩 제가 제작을 해서 그거를 매 부스트 클래스마다 계속 풀리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역대 납승 선지 어차피 선사고는 지역적 개념과 납시 선지
이게 가장 1등급을 가는 요소입니다. 솔직히 앞에서 말씀드린 이 고전 기출문항은 사실 웬만하면 거의 다 맞춰요. 왜냐면 이 고전 기출문항들은 현대 수능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해당이 이런 문항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풀어요. 근데 문제는 선사고에서 1등급을 가는 요소는 낚시성 선지와 지역적 개념이거든요. 그것을 타학교까지 제가 아울러서 이 학교에서는 저렇게 냈었고 이 학교에서는 저렇게 냈으니 너네들 일단 다 알아둬. 이렇게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이 동네에서 자라고 이 동네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배제 중 배제고를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명과 내신을 준비한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21살 때부터 강사를 데뷔해서 무려 지금 8년간 이 동네에서 군대 제외하고 한 번도 강사를 놔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생명과학에 대한 출제 경향성을 모든 학교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총망라를 해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학생들이 열심히 기록을 하고 열심히 필기를 해서 알아두면 분명 성적이 잘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압도적 적중률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가끔마다 아직 신기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마다 이제 작두를 타기로 하는데 이게 2023년도 1학기 기말고사 사답형 1번이었는데 그 해년도 가장 어려웠던 문항 중에 하나인데 보면 여기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이라고 적혀있는데 제 개형 교재에 스킬 정리하는 칸 중에 딱 이 문항이 동일하게 들어있거든요.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 똑같이 들어있죠? 왜냐면 이게 고3 기출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끔마다 작두를 타기도 하는데 그 작두를 타는 이유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들과 진짜 서두르는 없이 잘 지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번 주에 어떤 거 배웠어? 너 프린트 갖고 와봐. 해가지고 프린트 보고서 그러면 작년에 똑같이 내겠네. 이런 식의 딱 경향성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한해서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관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킥이라고 부르는 건데 조교 1대4 밀착 부스트 클래스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이게 타학원에서는 클리닉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세상에. 어머니 되게. 깜짝이야. 네네네. 학생이. 너무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유수로 조금 이따. 제가 식당이 작아서 오늘 저 때문에 더 놀라시지 않으셨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스트 클래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클리닉이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클리닉이라는 시스템인데 이게 클리닉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이 뭐냐면 사실 엄마 나 오늘 클리닉 갔는데 조교쌤이 애들 짐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나 오늘 그냥 앉아있다 그냥 왔어. 이게 진짜 학부모님들로서는 열받는 포인트고 학생들로 하여금은 어처구니 없는 포인트고 어떻게 보면 저로서도 진짜 안타까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교 1, 학생 3, 그래서 밀착 클리닉 그냥 아예 학생별로 시간대를 싹 다 나눠서 무조건 질문을 다 해결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구축을 해뒀고 이게 제가 이것 때문에 티켓팅 프로그램까지 샀거든요. 그래서 선착순을 쫙 매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이렇게 부스트 클래스 하고 있고 제가 사실 본가가 걸어서 3분 거리예요. 저 우성 아파트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시너지 과학학원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시너지 과학학원에 있는 강사들이 그대로 YG 과학학원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시너지 과학학원이 명망을 얻기까지 사실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게 학생들과의 소통, 학생들과의 유대감도 있지만 가장 톡톡히 효과를 발휘한 것은 바로 새벽 클리닉입니다. 저희가 새벽까지 애들 공부시키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안 되면 될 때까지 이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저희 학원 모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는 진행을 할 수 없다면 옆에 있는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도 제가 빌려서 저희가 학생이 공부를 안 했으면 할 때까지 숙제를 못 했으면 할 때까지 제가 억지로 시키기도 하고 상위권 친구들은 알아서 옵니다. 제 말이 저려가지고 알아서 상위권 친구들은 선생님 저 이번에 새벽 클리닉 해도 돼요? 하면서 옵니다. 그 친구들이 가는
가지 않는 한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새벽 3시, 4시, 5시까지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아이들을 철저하게 끝까지 완수를 해서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리포트라는 거는 이제 부모님께 이루어지는 보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매주마다 숙제를 했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숙제에 대한 성과도 100% 중에 몇 프로가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매주마다 주간 테스트를 볼 텐데 그 주간 테스트에 대한 결과물은 어떤지, 점수가 몇 점이고 애들 석차는 몇 등이고 평균은 몇 점이고 그것들이 보고가 될 거고, 만약에 숙제에 대한 좀 미흡점이 보인다 또는 숙제에 대한 수상한 점이 보인다, 그러면 저희 조교들이 딱 봐도 견적이 나오거든요. 저랑 호흡을 맞춘 지 벌써 5년 된 조교도 있고 어차피 다 저한테 배웠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딱 봐도 견적이 나옵니다. 아, 얘가 숙제를 베꼈구나, 찍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특이사항까지 싹 다 보고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주간 리포트라는 것이고, 마지막 부진학생을 위한 SOS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게 뭐냐면 제가 사실 이 동네에서 최상위권을 제일 많이 데리고 있는 강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는 학생들의 가장 큰 걱정은 우리 애는 최상위권이 아닌데 그럼 너무 최상위권에만 맞춘 수업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조금 이제 걱정들을 하시곤 하는데, 그에 대한 구제 프로그램으로 제가 SOS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저한테 배웠던 명예연고 여자의 제자가 있습니다. 저한테 2학년 3학년 때 배우고 올해 수능을 1등급 맞고 딱 대학을 올해 당차게 들어간 학생이 있는데, 그 애가 올케어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수업 전에, 제 수업 전에 얘들아 이번 주 수업 때 너희들 이거 분명 어려워할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사전 작업 좀 하고 들어갈까? 라고 하는 예습과, 그치, 그거 많이 어려웠지, 그 스킬 많이 어려웠지, 그러면 그 스킬 리뷰해보고 나랑 같이 이거를 다른 문제에 적용을 시켜볼까? 하는 복습까지 이 아이가 제 수업 별도로 다른 시간을 내서 수업을 진행을 해줄 겁니다. 그 관리 감독과 디렉팅은 제가 다 일일이 다 할 거고요. 그에 대한 프로그램 또는 자료들은 저랑 같이 이 담당쌤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수요일날 조교쌤이고요. 수요일날 여자 조교쌤께서 이제 SOS 담당해서 쭉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학생이 자진해서 선생님 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면 자진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얘는 딱 봐도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갔지? 강제로 배정을 시키기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상위권 학생은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가 만족을 시키고, 약간 미흡한 학생은 미흡한 학생들을 제가 잘 케어해서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이 SOS 프로그램입니다. 어머니 아버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최상위권 학생만 담당한다고 해서 너무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련히 알아서 잘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작년 수강생들의 결과물이고요. 사실 이 작년 수강생들의 결과물을 저는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다 적긴 했거든요. 사실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남의 자식 잘 되는 거는 뭐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본인 자녀분들의 대학이 여기에 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서포트를 해서 세명만뿐만 아니라 원장이니까 전체적인 과목들 또한 제가 디렉팅을 잘 해서 과탐은 YG라고 제가 만들어 놓게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YG 과학관의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유경훈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 가르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물리 들으신 학생 내신 물리 안 들으시나요? 빠르게 설명하고 맞습니다. 저희 물리 들어요. 물리 들어요? 다행히 한국 계시구나. 저는 화학공대 수석 졸업했고요. 기계공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YG에서 물리 담당하게 됐고, 지금 메이드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대치 본점에서. 그리고 좀 특이한데 컨설팅 일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컨설팅이라는 게 약간 수시 등급 딱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학 어디 가냐, 정시 등급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어디 가냐 이런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내신 이제 대비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데 그 학생부 종합전형 컨설팅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반이 되면 제가 한 번 정도는 한번 봐주려고 하고 생기 보내려고. 그래서 뭐 물리 얘기하면 수학이나 물리나 맨날 하는 얘기가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을 잘 알아야 문제를 잘 푼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왜 개념이 중요한지 얘기를 하려고. 일단 제 전공이 기계공학인데요. 기계공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배우는 4가지 과목이 4대 역학. 근데 또 공교롭게도 물리학 1에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게 역학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동역학 부분이 이제 앞에 나오는데 이제 동역학 부분이 푸코 법칙, 뉴턴 법칙 중에서도 F는 MA라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잘 안 보이는데 맨 앞에 힘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위키피디아에 힘을 검색해봤을 때 나오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힘은 물체의 운동 또는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이다 라고 배워요. 근데 이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모양을 변화라고 돼 있는데 모양을 변화하는 경우는 사실 우리가 물리학 1에서 안 다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 결국에는 물리학이라는 게 개념이 중요하면 그 전체적인 틀을 알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더 잘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물리 공부를 할 때 사실 뭐 저는 극상위권이긴 했지만 대학 가도 5개념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 가가지고 5개념들이 이렇게 많이 생성이 되구나 싶어서 그것들을 좀 알려주려고. 큰 그림에서 보면 그게 엄청 쉽게 보이거든요. 5개념. 그래서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이라고 했는데 힘이. 그래서 어떤 게 있냐, 우리가 페트병 같은 거 이렇게 압축시키면은 모양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고무줄 당기면 늘어나고, 그리고 하중이 가해지는 다리 같은 데 가면은 다리가 이렇게 굽죠. 그리고 빨래 같은 거 이렇게 짤 때 비틀면은 그 비틀림도 일어나고. 시야는 사실 전단이라 해서 찢는 힘 이런 뜻인데 뭐 그런 것도 작용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가 배우는 물리학 1에서는 모양을 변화시키는 경우를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힘을 줬을 때 모양 변화가 없는 물체를 우리가 강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힘은 이건데 그 중에 우리가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만 다뤄요. 그래서 우리는 물체의 운동만 일으키는 힘만 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또 힘이 뭔지 봐야겠죠. 힘은 상호수가 있는데 크기, 방향, 그리고 작용점이 있어요. 제가 작용점을 저렇게 끄어놨죠. 왜냐면 이것도 물리학 1에서 안 다뤄서 그런데 만약에 작용점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런 의자 같은 경우에 똑같은 크기와 방향의 힘을 작용시킨다고 해도 위쪽 부분에서는 회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서는 회전은 일어나지 않고 뚫려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회전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물리학 1에서 그래서 작용점이 필요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방금 강체는 힘을 줬을 때 모양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형상이 있으니까 회전이 일어나는 건데 형상 자체가 없고 점으로 생각하면 작용점이 존재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작용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물체를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힘이 크기, 방향, 작용점이 있는데 작용점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크기랑 방향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방향도 또 특수한 경우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실 방향이 지금과 같이 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 매 순간 다른 그런 경우는 지금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를 보이는데, 근데 다행히 물리학 1에서는 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 수평으로 작용할 때밖에 안 달라요. 그래서 그때 운동은 1차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원, 3차원 경우에는 2차원은 사실 물리학 2에 나오고요. 3차원은 대학 가서 배우고 1차원, 그러니까 직선 운동만 다루게 되는 거죠. 앞, 뒤, 위, 아래, 좌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1차원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우리 X축, Y축 할 때 X축을 이쪽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할 때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다 해서 부호로 표시를 하는데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좌표를 잘 설정 못해서 많이 틀려요 학생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개념 설명할 때 전반적인 흐름, 공격학에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물리학 원의 개념이 이런 식으로 설명된다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학원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개념들까지 저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두 물체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냥 이런 경우에 그냥 하나의 물체로 생각하거든요. 질량이 M1인 물체랑 M2인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얘네들의 장력이 끝 지점에서 같은 크기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그냥 외우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그걸 왜 그런지를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뭐가 힘들었냐면 모르는 거 물어봐도 선생님도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물리 개념을 정교하고 대학 기준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세밀한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선에 작용하는 힘이 장력이 텐션 1, 텐션 2 해가지고 두 개의 장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F는 MA거든요. 근데 이 선은 우리가 질량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M이 0이 되죠. 그래서 F가 0. 그래서 T2 빼기 T1이 0이 돼서 장력이 같아진 거예요. 그 크기가. 근데 되게 단순한데 그걸 이제 설명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 물리학원에서 1학기 때 배우는 단원이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이 대단원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중단원인데 왼쪽에 있는 부분, 즉 역학과 에너지 파트가 1학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에는 힘과 운동, 운동량과 총격량 그리고 거기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조금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랑 연력학적 시간과 공간 이 세 가지가 함께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던 그 개념 설명할 때 그 파트가 여기 동력학 파트인데 요 부분이 이제 방금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랑 관련이 있는 파트 그 연력학 법칙이랑 시간과 공간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연력학 법칙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해요. 열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뭐 운동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과정인데 근데 이게 사실 연력학 법칙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를 알면은 되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력학이라는 게 태동했던 이유가 사실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이 열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가 그냥 석탄을 한번 태워도 돈이 많이 드니까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는 기차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연력학의 역사를 좀 알고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시간과 공간에서는 말만 들어도 어려운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에 겁을 먹을 필요 없고 그쪽 파트는 사실상 암기 파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는 이학기 파트라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저는 개념 수업은 완자로 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 내신 단계에서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기출 문제 나오지 않아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마저도 보통 물리 같은 경우에 평균이 좀 낮으니까 개념 위주로 완자 교재로 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 공부한다고 시간이 없잖아요. 과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수학이나 국어 이런 게 사실 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8주 수업 중에 4주는 제가 개념 강의를 하고 나머지 4주는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제 첫 4주 동안 개념 설명 들으시고 듣고 나면 학생이 이제 내가 개념을 보고 바로 문제를 풀면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냥 앞에 개념 보고 풀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일단 시간이 없는데 내가 뭐가 중요한 개념인지 그 자주 출제되는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다시 외우고 그 다음에는 다시 개념을 보지 않고 문제를 푸는 과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번 있는 거죠. 문제 푸는 과정이. 그리고 또 하나, 그 동력학이라는 과목은 사실 뭐 프린키피아, 뉴턴이 만들고 나서 거의 한 200~300년 된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엄청 특수한 물리만 다루잖아요. 강체이면서 질점이면서 1차원인 물체만. 그러니까 그 방법도 푸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론 속에서 계속 문제를 풀 건데, 그래서 이렇게 풀면 장점이 뭐냐면 학생들이 어떤 물리 문제가 나왔을 때 접근 자체를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지? 근데 그런 거를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해서 나중에 어려운 것까지 점진적으로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비법 노트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제들을 보면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2023학년도니까 재작년 9월에 치러진 모의평가 14번 문제인데 정답률이 33.4%예요. 오지선단데 33.4%면 거의 찍었다는 거죠. 찍어도 20%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 정답이랑 오답 선지를 분석해가지고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위주로 제가 정리해서 그것들 정리한 개념들 이제 나타내서 정리해 줄 겁니다.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면 일단 먼저 주간지를 드릴 건데 완자에 있는 문제는 제가 방금 말한 그 식으로 중요한 개념 표시하면서 문제 먼저 풀어볼 거고 주간지 풀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그냥 내가 실제 내 실력대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건 한 60~70문제 제가 제공할 거고 이제 1일 평가는 그 전 단원 잘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1일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데일리 피드백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궁금한 게 학원 보내놨더니 이제 숙제 안 하고 뭐 잘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답답하신 경우가 많을 텐데 이제 그런 경우 대비해서 잘 카톡으로 뭐 숙제는 어디까지 했는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요즘 클리닉 많이 하는데 전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는 이게 제가 연합반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그 자기 본인 학교 기출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봐줬으면 하는 그 요구가 있으셔서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는 주로 그 학교 기출 문제 제가 같이 풀어줄 겁니다. 중요한 것들, 이렇게 좀 어려운 것들 집어서 학생한테 숙제를 내주고 그런 것들 잘 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뭐 관심 있으시면 컨설팅도 제가 따로 한 번 정도 해드릴 거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YG과학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제 소개 나와 있는데요. 아마 그 사진들 다 보셨겠지만 조금 실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다른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게 앉아서 저희 원래 화학선생님이 두 분이시거든요. 저도 있고요. 이제 이은비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인데 아무래도 이 화학 동일한 내용을 두 번을 들으시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대신 나왔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은비 선생님이 못 나오시다 보니까 이은비 선생님이 당부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못 들어가니까 이 한마디 꼭 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비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하도 너무 덜렁대니까 덜렁대는 것보다는 본인이 조금 더 꼼꼼하다 라는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꼭 자기 어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덜렁대지 않고 잘 해보겠습니다. 설명에 일단 아무래도 제일 궁금하신 내용은 출제 경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사부의 출제 경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화학계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화학이 4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사별로 1개 단원씩 나와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1단원, 2단원이 이제 1학기 기말고사,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1개 단원씩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화학 과목 특성상 좀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이 화학이 1단원하고 4단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어렵고 2단원, 3단원은 조금 암기성 내용이 많아서 학생들이 보다 좀 쉽게 느껴요. 그래서 이 단원의 특성상 시험별 난이도 편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뭔가 학교심이 어렵게 나온다라기보다는 단원의 특성상 좀 편차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별표를 써놨거든요. 이제 특히 선상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조금 있냐면 학교 프린트가 출제가 좀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이 학교 프린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사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사고는 사실 좀 쉬운 편에 해당이 됐어요. 화학이 보통 이제 하면 그냥 무난무난하게 출제되고 그냥 뭐 문제 시중 문제지 풀 수 있으면은 오케이 풀 수 있어 딱 이 정도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기조가 좀 바뀌었어요. 재작년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긴 했지만 작년에 기조가 확 바뀌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학교 프린트부터가 일단 먼저 바뀌었어요. 학교 프린트가 그전에는 기본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면 이제 프린트 자체가 수능특강 이전 문제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를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나눠주고 실제로 시험 문제도 얘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학기 중간고사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는 사실 1등 컷이 96, 92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80점 1학기 중간고사 80점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 그래서 이걸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개념 같은 문제는 보통 교과서에 있는 단원평가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은 교과서에 있는 단원평가 수준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가 출제가 많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고사별로 특징을 좀 소개해드리려면 1학기 중간고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1단원 전범위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1단원 특징 자체가 암기성 내용이 거의 없고 계산 문항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항이 자체가 많기 때문에 1등급 컵 자체는 되게 낮은 편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가 특히 작년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 고등학교 3학년 기출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어서 컷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1학기 기말고사는 2단원 전범위가 들어가는데 2단원 특징 자체가 암기성 파트랑 계산 파트가 진짜 적절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1단원에서 되게 어려웠는데 계산 진짜 많았는데 2단원 들어오니까 계산량이 조금 적네 하면서 학생들도 조금 쉬워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쉬워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학교에 학생들이 다 통용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컷은 조금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서술형이 출제가 되거든요. 이제 서술형이 출제가 되는데 작년까지 이제 선사생에서 약간의 조금 고집이 있으세요. 약간의 고집이 있어가지고 서술형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쓰면 무조건 틀려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하는 방식이 맞고 선생님이 하는 방식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틀렸다라고 해서 1등을 모아 친구가 제 학생에서 한 명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여기 파트가 좀 그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야겠지만 아마 그래도 작년에 학생이 좀 바뀌셨으니까 올해는 아마 괜찮긴 할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소개는 좀 해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는 3단원 전범위가 들어갑니다. 3단원 전범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3단원 특징 자체가 계산 파트가 단 하나도 없이 암기성 파트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성 파트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거 진짜 편하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대신 이것도 이제 작년에 선생님들이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애들이 암기성 파트에서 너무 잘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을 껴놨냐면은 앞에 1학기 기말고사에서 배웠던 2단원 내용을 여기에 같이 껴놔요. 그래서 2단원 내용을 같이 껴놓다 보니까 나 여름방학 지나고 그 내용 다 까먹었는데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틀리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소개해서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는 4단원 전범위가 들어갑니다. 이 4단원 특징 자체가 전체 파트가 계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이 친구는 앞에 있는 1단원 파트가 안 되면 4단원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1단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되기 때문에 그 1단원도 같이 잡아가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선사조 출제 경향은 원래는 평이했으나 작년에 선생님과 학생의 교체로 인해서 조금 난이도가 올라왔다. 그 올라온 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맞춰서 이런 기조에 맞춰서 수업의 포인트는 어떤 걸로 잡아갈 거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개념의 논리적 접근과 세세한 정리를 잡았고요. 두 번째는 차원이 다른 문제풀이를 잡았고요. 세 번째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풀이를 이렇게 세 가지를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개념의 세세한 정리는 제가 한서의 일부를 좀 가져왔거든요. 작년에 실제로 수업했던 한서의 일부를 이렇게 가져왔고, 최대한 이 학교에서 기출됐던 이 지역적인 개념들까지 제가 세세하게 뭐 그림 하나하나 다 그려면서 잡아준다는 의미에서 세세한 이제 개념 정리를 제가 하나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자는 문제풀이는 사실 이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특히 1단원 과정에 계산이 정말 많거든요. 이 계산량. 그럼 이 계산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학생들 어떻게 소개할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완성을 시킨 이 차원이라는 문제풀이를 학생에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가져온 거는 이 3년 전 수능에서 17번 문항으로 나왔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를 조금 더 어렵게 변형시킨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수학이랑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지를 보면 깔끔하다. 그러니까 그 깔끔하다는 게 식이 막 써있는 게 아니라 숫자가 몇 개가 띡띡띡띡 써있는데 답만 나오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그 부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시그니처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문제가 적혔는데 뭐 그냥 숫자 띡띡띡 해가지고 답 낸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유형 및 신유형의 풀이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선사에서 2년 전에 출제됐던 자료이고요. 이거는 제 수업 교재에 있는 문항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이 똑같은 교재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보시면은 이 두 개가 정말 완전 유사한 자료거든요. 이제 이 숫자까지 완벽히 똑같지는 않지만 자료 자체의 유사성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출제 교재에 있는 자료가 여기로 나오기도 했었다. 그래서 출제 경향성을 제가 분석을 해서 뭐 자체 제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다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최대한 시험지에 봤을 때 나 이거 풀었던 문제인데? 라는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관심이 가실 내용은 관리 시스템하고 자료에 대한 내용이실 것 같아서 이거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혹시 저희 부스트 클래스에 대한 설명은 들어보셨을까요?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스트 클래스가 저희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클리닉을 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가서 별로 못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도입한 내용인데 이 조교 선생님 1명과 학생 3명이 붙어가지고 최대한 밀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스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이 3명이니까 조교 선생님 1명이 3명을 관리하니까 최대한 진짜 밀착으로 다 봐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대 카톡방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법 필기노트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스트 클래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기 전에 학생이 오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활동지입니다. 이 한 주에 2개 나가요. 2개가 나가게 될 거고요. 이 2개가 나가는 이유는 사실 공부를 학생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누구는 학생마다 성취도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처음이라서 하나도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 누구는 나 화학 선행 한번 했는데 나 기본 예제문제 다 풀 줄 아는데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난이도별로 제가 활동지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난이도 중짜리에 해당되는 이 클리닉 활동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OX 문제라든지 빈칸 채우기 그리고 대표 예제 문제들을 넣어서 학생들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해서 완성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상 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완벽한 친구들, 기본 예제 문제 정도는 쉽게 풀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난이도는 이제 대표 유형 문제도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모의고사를 타겟으로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아무래도 이 선사도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나오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타겟으로 해서 시중에서 안 가져오고요. 제가 싹 다 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제작을 해가지고 주에 2개 이렇게 활동지가 나간다라는 점. 그래서 이 2개를 풀고 나서 조교쌤하고 이렇게 1대3으로 질문 와다다다닥 하면서 진행되는 게 이제 부스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은 아마 이제 매주 혹은 끝날 때쯤 혹은 클릭을 하고 나서 어머님들에게 다 문자가 갈 예정입니다. 고민을 통해서 이 친구 학생이 와서 부스트 클래스를 했는데 뭐 활동지 얘랑 얘를 풀고 왔습니다. 혹은 얘만 풀고 왔습니다. 등등등에 대한 문자는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자료 몇 가지 더 보시면 여기는 24시 카톡방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그냥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제 기준이고요. 어제 기준으로 여기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97명의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저의 1대1 카톡방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분명히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1대1 카톡방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와 봤고요. 옆에 있는 거는 비법 필기노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이제 강의 필기노트거든요. 주에 하나씩 나갈 거예요.
이 주에 수업이 쫙 끝나고 나서 모든 친구들의 주차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PDF로 이 친구를 딱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목적 자체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했던 이 중요한 내용들만 모아놓은 필기 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패드에다가 일일이 다 작성을 하고요. 아무래도 제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꼼꼼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글씨체는 조금 이상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잘 알아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강의 필기 노트로 매주에 하나씩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여기 없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적인 내용이라든지 혹은 선사고는 요 내용들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도 여기다 다 넣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 노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주차가 쌓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결국에는 전 범위에 대한 정리 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이제 주차별로 강의 필기 노트를 줄 건데 요게 이제 모이면은 비법 정리 노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요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화학에 대한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YG과학 학원 손자부 이 대비 지구과학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해드리자면 저는 YG과학 학원에서 지구과학 파트 맡고 있는 박민재입니다. 편하게 양력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시너지과학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파트를 담당했고요. 현재 YG과학 학원에서도 지구과학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인 PR을 해드리자면은 사실 이 동네에서 지구과학의 전임 강사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학생들을 가까이서 밀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말 친한 학생들도 많고요. 자, 그래서 선사고에 관련된 좀 디테일한 말씀을 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지구과학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학년 때 지구과학을 선택하신 학생이 계실까요? 한 분 되실까요? 사실 이런 경우들이 조금 많기는 한데 고2 때 저는 어느 정도 지구과학에 관련된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럼에 따라서 선사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2024년 즉 재작년에 따른 작년의 수능 과목 선택 비율입니다. 실제로 수능 경향성을 따져봤을 때 최근에는 이과 친구들이 과탐하나 사탐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탐에 관련된 선택 비율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지구과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선택 인원이 많은 것이 보여집니다. 선택 인원이 많았을 때 상대적으로 등급 따기가 상대적으로 쉽고요. 그리고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존재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등급을 딴다라는 공통점을 봤을 때 저희가 등급을 따기 위해서는 N수생들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N수생들을 이기기 위해서 N수생들 같은 경우는 2회차, 3회차, 4회차로 개념을 듣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실제 고2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고3 때 올라오시면은 어느 정도 수능 공부하는 데 수월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사실 선사고의 유형으로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사실 선사고에 관련된 시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객관식 80점, 수학평 20점으로 지금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때 시험 난이도는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중인 난이도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일단 연계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선사고 같은 경우는 고3 기출문제에 관련된 유형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탑재가 되어 있다가 하더라도 배제고 같은 경우, 명예명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유형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선사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가 출제가 됩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고3 기출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수특수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수특수완이 고3 기출문제에 관련된 연계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통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학교 프린트 및 교과서적인 내용도 어느 정도 출제가 된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 내신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급컷이 몇 점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실제로 등급컷은 대략적으로 2개 정도 틀렸을 때가 1등급 컷 많이 틀렸을 때 3개까지가 결과적으로 1등급 컷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등급 컷은 2개 정도 틀렸을 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선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커리큘럼, 중간고사 커리큘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마찬가지로 선사고 같은 경우는 시험이 상대적으로 좀 보통 균형 잡히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정말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에서 어느 정도 빵꾸가 나버리면은 완전 실수로 와다다다다다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랑 동일하게 기본 개념을 충실한 통합반으로 분리되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따라서 커리큘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주차로는 개념 파트가 나갑니다. 개념에 관련된 내용 4주차로 나가고요. 이 5주차가 조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 이유는 학교별 제가 기출문제에 따라서 빈출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을 어느 정도 총정리해서 모의고사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선사고 같은 경우는 수특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요. 학교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제가 변형 문제로 5주차 때 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내는 모의고사가 상대적으로 연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자, 그리고 6주차랑 7주차 같은 경우는 자신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그럼에 따라서 자기의 빠꾸를 메꾸는 주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주차랑 7주차 같은 경우는 저희 수강을 듣는 수강생들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럼에 따라서 자신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단원이 6주차랑 7주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8주차 직보 주차로 마무리 짓는 게 선사고 대비 커리큘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2 때부터 어느 정도 공부를 충실하게 해놓으셔야지 고3 때 어느 정도 기반을 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1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즉 지구과학의 전반적인 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은 첫 번째 고체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유체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우주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겨울방학에 지금 진행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고체지구에서 유체지구까지는 이미 개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뭐가 어려워 보이시나요? 우주가 좀 어려워 보이시지 않나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주 파트입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때 왜 이 앞에 부분을 하냐? 그러면 지구과학의 가장 장점 및 단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구과학의 장점은 킬러 문항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단점이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킬러 문항이 없으니까 어디서 어려운 부분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도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오답률 1위를 한 부분이 1단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2단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유형들이 대부분 1단원, 2단원, 3단원에 표집되어 있지만 3단원을 가장 높은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원, 2단원을 그냥 지구과학이 이렇게 공부해야 돼, 지구과학 이런 거야 정도로 겨울방학 때 진행하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결과적으로 학교 내신 대비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학기 들어가기 전에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우주 파트인데요. 실제로 근데 우주 파트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1학기 중간 기말은 한 여기에 절반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2학기는 이 절반이랑 나머지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우주 파트는 상대적으로 2학기 기말고사 때 치중될 것 같은데 굳이 여름방학에 들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으시면은 실제 우주 파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계산 파트입니다. 추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유형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계산 파트가 난이도가 높은 유형들이 존재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도샘플쌤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긴 하지만 한번 배워놓으면 어느 정도 계산하는 방법은 까먹지 않듯이 어느 정도 계산하는 정도만 학생들이 배우고 그 다음으로 기말고사에 중간고사에 대비할 때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수월하게 내신 대비를 하는데 공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학교 시험에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꽤 존재합니다. 근데 선사고 공부 안 하지 않냐라고 싶기는 하지만 실제로 선사고는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높은 등급을 막기 위해선 꾸준한 지구과학의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제가 어느 정도 탄탄한 기반을 맞추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장점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왜 아이들은 선생은 커뮤니티 지구과학이냐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YG과학 학원도 그렇고요. 실제 이 동네에서 지구과학의 고3 친구들이 가장 많은 게 아마도 저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2 때부터 따라와서 고3까지 자신의 공부를 맡긴 게 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리큘럼을 쭉 따라와 주시면은 기반이 탄탄하게 만들어 놓게 결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장점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신 대비 시스템입니다. 즉 수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수업에 관련된 내용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 학습입니다. 지구과학도 마찬가지로 과탐이기 때문에 기반을 잘 잡아놔야지 그 위에 새로운 유형들을 쌓였을 때 아래쪽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좀 중점적으로 제가 수업에 진행하고요. 그걸 위해서 저는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학생들이 지구과학을 듣다 보면은 학교 끝나고 와서 피곤한 친구들도 존재하고요. 저희가 아침 10시에 수업이 있다 보니까 피곤한 학생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중도를 좀 키우기 위해서 개념 교재에 빈칸을 뚫어놨습니다. 즉,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다를 학생들한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집중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교재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교재에 따른 즉 개념에 따른 여러 가지 예제 학습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교재 내부에 여러 가지 기출 문제와 관련된 예제 문제들을 넣어놨고요. 추가적으로 심화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예제 문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간 테스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주간 테스트는 총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개념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개념을 계속 강조했듯이 앞쪽에는 개념 빈칸 및 OX로 쭉 채워져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자신이 어디서 개념을 헷갈리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파트이고요. 그 뒤쪽으로 가시면 주관식 및 객관식의 유형이 나옵니다. 객관식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기억, 니은, 디귿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선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 없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기억만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그냥 에이 몰라 이거 맞고 이거 찍고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숙제 테스트에 대한 결과도 수업 끝나고 부모님 핸드폰으로 문자로 주간 리포트로 보내드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스트로는 직보 자료입니다. 실제 저는 몇 년차 그때 이 구간에서 지구학 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고 여러 가지 학교에 관련된 내신 유형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직보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는데요. 즉 직보 1주 전에 나눠드리고 직보 주차 때 오답 및 점검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직보 자료에는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빈출 유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 자료들이 여기 정립되어 있습니다. 순서고 맞춤으로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관리 시스템입니다. 사실 조금 빡빡한 세 가지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Y 시그니처 자료, 제가 손필기뿐만 아니라 클리닉 엔집이라는 게 나갑니다. 손필기는 사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중에 필기를 하면은 잘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필기를 하면은 그냥 검은 펜으로 뭐 듣는 등 많은 등 하고 그냥 끄덕이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중요해. 그래서 여기 부분은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해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한 필기 그대로 손필기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클리닉 엔집은 숙제장 대용으로 푸는 문제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념 4주차까지는 숙제장이 제공이 됩니다. 숙제장 같은 경우는 시중교재 3권 정도에 묶어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는 가장 기본을 쌓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중하인 포지션으로 그때 3권의 숙제장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 4주차에서 5주차에는 클리닉 엔집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에 맞춰가지고 문제집이 나갑니다. 특히 선사고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유형도 출제되고요. 수특의 유형도 출제가 되니까 기출문제, 다이스토리, 그 다음에 수특, 수완 정도가 묶여져서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에 따라 오답까지 완료를 하면은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시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은 1대3 부스트 클래스입니다. 1대3 부스트 클래스는 앞에서 많이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강사 혹은 조교 한 명이 3명의 학생을 관리한다라는 1차 클리닉 시스템입니다. 즉 너무 인원이 많다 보면은 누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밀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트 클래스는 2가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주간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간지는 1과 2로 진행하고요. 1에는 객관식을 대비할 수 있는 유형, 2에는 소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 유형으로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때 숙제 질문까지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스트 클래스 이후에 주간지에 대한 성취도, 그 다음에 숙제에 대한 진행도 및 성취도를 어머니 개인 문자로 보내드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스트로는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유형들인데요. 기본적으로 24시간 당연히 진행하는 온라인 카카오톡이죠. 오픈 채팅으로도 진행하고요. 개인적인 문자, 개인적인 카카오톡으로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새벽 클리닉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선사고 친구들이 조금 문과 친구들도 있었고 이과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 새벽 클리닉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자기 친구들끼리 와서 간단하게 하하호 재밌게 질문하고 집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학생들, 어머니들, 아버님들 걱정이 많으십니다. 너무 늦게까지 하는 게 아니냐, 10시 이후에 클리닉을 하면은 너무 늦게까지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제 짧게 하면 30분 하고 질문만 하고 빠르게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길게 하면 막사탕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정 길게 하면은 최근에 1시, 2시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데려오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즉 시험 직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뒤로 미루던 지구과학 공부를 이때 그래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업 이후에 복습 영상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만약에 시간이 너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줌이나 화상 통화 같은 걸로도 클리닉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시죠? 그렇지만 이거를 해야지 아이들에 대한 점수가 높아지고요. 그럼에 따라서 부모, 그 다음에 학생들에 관련된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추가적으로 가장 열정을 다해서 그 다음에 친절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제 기본적으로 수업 모토고요. 그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학생들과 많이 친해지면 개별 상담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입시 상담뿐만 아니라 연애 상담, 생활 상담을 진행하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학원에 오는 거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니까, 거부감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성적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만족도가 높아지는 케이스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높은 퀄리티 강의 같은 경우는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로 아이들의 점수를 높이는 목표를 삼겠습니다. 압도적인 열정과 관리, 그 다음에 충분한 결과까지 노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동 와이즈에서 이제 물리학을 담당하고 있는 한석규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진행하기 앞서서 어떤 식으로 설명회가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릴 거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 열릴 그 내신 대비 강의 계획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시간표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수강욱이랑 아이들 성적 얼만큼 올랐는지 수치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자료들까지 오픈해서 솔직하게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랑 토목공학과를 복수 전공에서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강동 와이즈가 물리 대표 강사로 있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분당에 제 개인 학원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하면 어머님들이 약간 이렇게 미심쩍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학원 잘하고 있으면 됐지, 뭐하러 여기 또 출강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원장님이 한 3년 전부터 저한테 계속 수업하자고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학원들에 계속 걸려있고 수업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대도 안 맞고 이래서 계속 어긋나다가 이번에 자기 학원 오픈하는데 물리가 좀 힘이 필요하다, 무조건 와서 깔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 많이는 못 깔았고요. 3타임 깔았는데 평일 하루, 주말 하루 이렇게 깔았습니다. 주말도 아마 오후 시간에만 저희가 깔아놔서 시간 선택지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다른 학원 수업도 하고 있고 제 개인 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포 네이처 탐구라고 해서 세화고 전문으로 수업하고 있는 학원이 있어요. 저기서도 지금 우리 대표 강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치동 그리고 분당에 있는 학원들에서 물리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일 아래에 수능 가탄 만점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제 자랑을 하려고 적은 건 아니고요. 저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쨌든 공부하는 방식, 노하우를 취득하면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 학생 입장에서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해결이 안 되는 요소들을 제가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잘 가르치고 똑똑하신 선생님은 많지만 학생이 어디가 부족하고 내가 어디서 결핍을 느끼는지 체크해주는 선생님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물리는 과목 특성상 굉장히 교수님들도 그렇고 가르치시는 분들 보면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시거나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학생들한테 많은 양의 지식을 한꺼번에, 그리고 당연히 그것도 알고 있을 거고 이해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수업 특징부터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물리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좀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일단 학생들이 와서 앉아서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선생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목 자체가 워낙 딱딱하고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특히 첫 수업, 이게 제일 어려운 역학 파트들이 항상 앞에 몰려있거든요. 이거 듣다가 중간에 나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이걸 애들한테 한꺼번에 집어넣으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거부감을 느끼고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이러면서 재물포 막 이러면서 나가요. 옛날 문화인데 학부모님들한테는 먹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너무 버거워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일단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아이들 듣기 편한 수업을 좀 지향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들으면서 이 정도 물리가 이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속도감을 확 붙이는 작업을 그 이후에 들어가지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많은 걸 알려주려고 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내용만 얘기를 한다. 제가 이렇게 개념 수업을 무게를 두고 수업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부모님들, 특히 아까 저기 설명에서도 부모님들이 배제부 같이 공부 잘하는 학교들 학부모님들은 걱정하세요. 개념만 해가지고 되겠냐. 근데 제가 말하는 개념은요,
수능으로 치면은 수능 물리학이 총 4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3번째 페이지까지는 풀 수 있어야지 개념을 한다고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개념 수업을 8주차 중에서 한 3, 4주차 정도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3, 4주차를 킬러 문항 풀이, 그리고 이제 상위권들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도 같이 풀 수 있게끔 하는 수업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내용이 많고 따라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관리할 때 아이들 클리닉으로 항상 아이들 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못 따라오고 있는지도 동시에 체크한다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대비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학교별로 개념 수업은 이제 다 같이 공통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학교별로 쓰는 교재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 교재들 학교 프린트, 뭐 기출, 아니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쓰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완자를 쓰는데 옛날 버전을 쓰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와서 제가 학생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교무실 가서 어떤 책 쓰시는지 확인해보라고 꼭 얘기를 해요. 부교재를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어떤 거에서 출제하신다고 하는지를 첫 수업 때 제가 보통 많이 물어보고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추가 부교재가 또 나갈 겁니다. 3, 4주차 때. 문제집들로만 이루어진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교재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풀린다. 사실 권장하는 건 한 4, 5번 정도는 돌려야 돼. 똑같은 파트더라도. 근데 시간상 그게 많지가 않잖아. 이게 과외를 하는 거면 가능한데 아무래도 학원 수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한 3번 정도는 그 부교재나 기출문제들을 돌릴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물리 수업할 때 제가 지금 여기서 제 수업하는 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는지 그거를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어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설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정도만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카메라가 있어서 모든 영상들이 다 녹화가 되고 이걸 아이들이 복습할 수 있게끔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거든요. 네, 그 전에 제가 처음 학원 생활 시작했을 때부터 해왔던 행동이에요. 영상을 항상 찍어서 네이버 밴드나 유튜브에 올리고 아이들이 복습하고 확인하는 것까지 다 항상 검사를 했었습니다. 자체 교재 사용하고 있고요. 시중 교재 너무 좋은 거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랑 조금 다른 교재들이 있어서 저는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에다가 아이들 문제 풀 때도 단계별로 나눠서 풀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3단계가 킬러 문항이거든요. 그 단계별로 문제 나눠서 풀 수 있게끔 자체 교재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려드리려고 써놨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방식의 수업을 지향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물리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실제로 문제집의 해설지를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렇게 적혀있으면 사실 보기 힘들잖아요. 저도 읽기 너무 힘든데 이런 방식으로 뭔가 수식을 따다닥 머릿속으로 바로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직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전에 이 상황을 내가 시각적으로 한 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작업,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작업을 중간에 넣어서 요걸 한 이후에 수식적으로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 있게끔 하는 풀이법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는요, 시간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 수능은 시간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30분 안에 20문제, 어려운 2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내신은 사실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해봤자 변형 문제 정도를 가지고 50분 동안 푸는 거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푸는 것보다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푸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변형을 내더라도 아이들이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수업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제일 아이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숙제를 몰아서 하죠, 전날에. 그냥 진짜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렇게 해놓고 질문을 와장창 만들어요. 그리고 해결해달라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좀 의식이라도 하고 있으면 내가 이날 조금이라도 풀어야지 하는 이 그 태도를 저는 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 수업이다 그러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 숙제 검사를 받아요. 제출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부모님한테 문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전체 숙제 100% 중에 몇 %가 이행됐는지까지도 문자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귀찮아하세요, 제 문자를. 근데
더 귀찮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아이들을 신경 쓰고 관리하고 있다는 걸 어머님, 학부모님들한테 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아이들도 긴장하고 조금씩이라도 풀어요. 이거를 정해준 양을 월수금 안에 해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월요일날 5문제를 풀어도 좋고 10문제를 풀어도 좋으니 내가 전보다 문제를 풀었다는 걸 저한테 보여달라는 거죠. 공부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걸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숙제가 전체 중에서 얼만큼이 됐습니다가 나가는 거는 토요일 날 나갈 거고, 뭐 안내 문자가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앞에서 부스트 클래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교 선생님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조교 선생님을 쓰고 있고요. 조교 선생님이 제 친동생이에요. 똑같이 물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중앙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저희 집이 아버지도 물리 선생님이세요. 아버지도 물리학원을 분당에 크게 하고 계시고 그 옆에 이제 우리 아버지 망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또 차려서 잘 하고 있고 근데 계속 욕심이 나서 수업은 들어오는 대로 일단은 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이 다 물리 쪽 집안이다 보니까 어머님이 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사회복지학 하시거든요. 저희랑 대화 잘 안 하려고 하시고 어쨌든 이 제가 조교한테도 클리닉 할 때 항상 당부하는 게 제 수업을 꼭 들으라 그래요. 그래야 이 조교풀이랑 제 풀이의 이질감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수업을 듣게 하고 있고요. 그 풀이 방식이 만약에 어긋난 걸 이렇게 보내면 제가 직접 다시 수정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성향이나 경향성을 저를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조교가 하는 역할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제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질문으로 이루어져요. 물리 같은 경우도 질문이 워낙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해결이 안 되면 클리닉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데, 간혹 이제 너무 잘 따라서 질문할 게 없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자체 테스트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테스트를 만들어 놓고요. 그 중 테스트까지 다 했으면 추가 숙제는 없어요. 근데 얘가 해결이 안 됐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해결이 안 됐다, 그럼 이것까지가 추가 숙제로 나갈 거고, 마찬가지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부모님한테 안내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총 아마 일주일에 문자 한 5통씩은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잘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귀찮게 알려드리고, 못 따라오고 있으면 못 따라오고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저도 학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라고 저는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 드려요. 괜히 학생들 붙잡아 놓으려고 학부모님들한테 얘가 똑바로 하지도 않는데 잘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게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문제가 무조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고 같이 뭔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 이후에 학부모님들이랑 전화 통화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걸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두 학교는 얘네가 뭐 특별해서 이렇다기보다는 범위가 특이해가지고 따로 적어놨고요. 일반적인 학교들은 다 이 범위 내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시험 범위가 적은 학교들은 운동량에서 끝날 거고요. 좀 많은 학교들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킬러 문항 파트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교재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인맥들 활용해서 제가 어떤 교재 쓰는지 체크해가지고 이걸로 학교별 문제풀이 교재가 4주차 때부터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제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안에도 기출이 난이도별로 다 정리가 돼 있고 개념 문제들도 있고 개념서도 정리가 돼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밖에다가 이 교재를 갖다 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재본소에 맡기지를 못해서 그냥 학원에서 급하게 구멍 뚫는 걸로 제가 스프링을 해놓고 가져왔어요. 원래는 샘플 교재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고 하는데 지금 학기 초여가지고 재본소들이 다 마비가 돼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만약에 급하게 좀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있으면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표는 이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사고 학부모님들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 시간에 연합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연합이면 어떻게? 우리 아이가 다른 학교랑 학교가 진도가 많이 다르면 어떻게? 너무 다를 경우는 이야기를 드리겠죠. 저희 수업 안 맞는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태는 보통 아까 얘기 드렸던 한 단원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 한 단원 때 다른 반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 개념 수업이 꼭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다른 친구들은 강의실 하나를 옮겨서 거기서 그동안 배웠던 거 자체 테스트 볼 수 있도록 시험지는 정말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은 2시간 50분인데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총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왜 쉬는 시간 한 번만 하면 되지 두 번이나 하냐라고 물어보신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물리는요 한꺼번에 많이 집어넣으면 마비가 와요, 애기. 특히. 그래서 항상 임팩트 있고 짧고 굵게 하고, 어차피 쉬는 시간에도 질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50분, 10분 이렇게 수업을 구성을 했다. 총 170분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두 개예요. 숙제 질문.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하고, 앞으로 너가 해야 될 문제를 적용하는 연습을 갖는 시간. 요 두 가지 시간은요, 이거보다 많으면 많지 적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변동이 되면 됐지, 얘네들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 제대로 확인하고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집에 보내는 게 제 목표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그 클리닉은요, 이렇게 화요일, 토요일 같은 시간에 클리닉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클리닉 강의실이 저희 학원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화요일날 시간이 돼, 그러면 화요일날 1시간 잡고 저랑 사전에 약속을 하면 이거 아마 신청 링크를 학원 측에서 만들어가지고 쫙 뿌릴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와서 1시간 클리닉하고 갔다는 거 어머님한테 제가 문자 넣어드리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강 후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엄청 많은데요.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학생 수강 후기를 좀 남겨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저한테 물리 수업 들어왔을 때 20점이었어요. 20점. 6등급인가 그랬대요. 근데 6번 제가 수업하고 나서 53점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70몇 점이 된 거죠. 이게 그러고 나서 이 친구를 2학기 기말고사 때 98점을 맞춰서 전교 1등으로 보내놨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학생들이 보통 공부하는 방식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거를 수행시켜줄 만큼 의지력이 없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게, 얘네를 와서 붙잡아 놓고 앉혀서 공부시킬 수 있는 선생님을 고르시라고 하시는 게,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다른 학원 선생님이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앉혀서 공부시키고 애를 계속 동기부여시키면서 공부시킬 수 있는 선생님을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100점 맞았다, 제가 테스트 보면 이런 식으로 성적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학교 붙었는데 어디 갈지 고민이다, 이거 뭐 대치고 맘카페에 올랐던 거고, 뭐 3등으로 1등급 나왔다, 물리 뭐 만점, 모의고사 만점 받았다 하고, 성격이 털털하시고, 지금 제가 엄청 털털한가 봐요. 이런 것까지 남겨주시고, 뭐 카이스트 붙은 거부터 해서 뭐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수강 후기 남겼던 거 좀 보여드렸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써놨어요. 수치적으로. 지금 빨간색 네모 박스 돼 있는 것들은 그냥 다 1등급 친구들이에요. 작년 재학원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 친구들 시작부터 이렇게 잘 받았던 친구들은 한 명도 없거든요. 처음에 모의고사 보면 3등급 막 이렇게 받았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적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이들도 물론 너무 열심히 잘 따라줬고, 그리고 앉혀서 시켜서 했어요. 싫어해도 평일에 쉬는 날은 그냥 불러서 공부시키고, 그 정도로 귀찮게 해야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드렸던 거, 애들 계속 귀찮게 하고 체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자신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1등급 아니더라도 나머지 친구들 보시면 56점에서 83점, 38점에서 77.5 이런 것들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신의 영역은요, 수능이랑은 조금 다르게, 수능은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과 센스가 필요해요. 물리학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근데 내신은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50분, 시험 시간이 50분으로 충분히 길고, 그리고 기출 문제, 끽해봤자 숫자 변형 정도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공부를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에는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에 진짜 아이들이 좀 학부모님들 고생하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학원 끝났다고 신나서 집에 오거나 아니면 뭐 독서실에서 있을 텐데, 어쨌든 귀한 시간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제 소개하는 이제 YG과학에서 물리학을 담당하고 있었던 한석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